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래일 기준으로도 다음 주는 이제 31일이 거래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하고 이틀, 딱 이틀만 거래를 하고 나면 오늘 2012년 증시는 올 한해 증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틀 남았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오늘은 그 배당락이 있는 날이죠. 어제 그 장이 끝날 때까지 종목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혹시라도 배당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당을 내년에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요. 오늘 보니까 가격이 좀, 내 어제 종가하고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네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라면은 그 배당이 있었고 그 배당된 만큼을 감안을 해서 배당락이라고 하죠. 그 가격에 일부 하향 조정이 있었던 것이니만큼 그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식 처음 했을 때 배당락 그런 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 주식에 밤새게 누가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쏠쏠한 수익을 기대하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코너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요, 공략주 매매 원조인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이의현 대리와 함께 오늘장 동부증권 리포트를 소개하고요. 오늘장 출발 전략을 세웁니다.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현대증권 배성영 애널리스트가 배당락 이후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유효하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과 어닝 시즌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요. 이어지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네, 자,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패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중에 제지해 주신 이 손절가 살짝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장 막판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다룰까요? 좀 더 갖고 갈까요, 말까요? 네, LG패션 어제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했었는데 31,200원. 사실 원시적으로는 뭐 손절가 이탈이니까 뭐 이탈이 맞는데요. 기관 매수가도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패션이 또 겨울철 추에 대한 수혜주기도 하고요. 또 캐시카우 브랜드의 성장성, 특히 닥스의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사업 진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적정 밸류에이션 내년도 시적 대비해서 적정 밸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잠깐 이탈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한 보유를 해보시자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34,500원 저희에서 목표가까지 한번 좀 홀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는 좀 더 홀딩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하이트 진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1924년에 설립된 주류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2003년에 상장 폐지됐다가 2009년도에 재상장된 그런 회사입니다. 2011년 9월에 그 하이트 진로 간 합병에 의해서 이제 하이트 진로라는 국내 시장 최대 주류 업체가 됐고요. 뭐 소주에서는 참이슬이 전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주류의 그 매출 사업 진출 공식화 움직임과 더불어서 종합 주류업체 진출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와 모비 맥주의 경쟁 구도에 좀 향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넣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소주 가격 인상 수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소주업체인 이 하이트 진로가 이 소주 가격을 12월 22일자 기준으로 해서 8.19% 인상을 했습니다. 이 참이슬과 참이슬 클래식의 출고 가격이 888원에서 961원으로 72원 오르는데 인상률은 뭐 시장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에 이 가격 인상이 없었고요. 소주의 원료인 규정 가격이 지난 7월에 5.8% 올랐습니다. 역시 이제 그 물류비 상승이 있어서 소주 가격은 역시 인상을 예상을 했었고요. 하이트 진로의 소주 매출액은 약 7천억 정도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도 소주 매출액은 약 550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소주는 가격에 대한 소비 속도가 낮아서 소비 감소는 좀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소주 시장 점유율은 2011년 하반기 47%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49%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0%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있고요. 하이트 진로가 지난 7월 말에 맥주 가격을 5.9% 인상을 했었는데 역시 맥주 가격 인상 효과도 내년도에
매출액 300억 증가 효과로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올해 말에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좀 있을 예정인데 합병 시너지도 중국 비용을 좀 줄이고 맥주 영업 직원이 소주 영업 직원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이 하이트 진로의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역시 구조조정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일시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4분기에는 좀 적자 가능합니다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맥주 가격 인상과 소주 가격 인상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되면서 매출액은 9.8%, 영업이익도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이 맥주의 그 카스가 선전하면서 하이트 진로의 맥주 시장 점유율은 올 4분기까지 40% 정도까지 하락을 좀 보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드라이 PC와 맥스가 나름대로 좀 선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하락세를 좀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를 들 수 있는데요. 9월 27일 이후에 기관이 375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부터 술 얘기라니까 괜히 머리가 좀 어지러지라는 것 같습니다. 맥주 직원이 소주를, 소주 직원이 맥주를 그 대목에서요.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의 주류업계에 있어서도 이제 판도도 상당히 좀 변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주종에 있어서도 뭐 위스키는 지고, 뭐 사케라든가 다른 술들은 좀 저도주들은 뜨고 이런 굉장히 좀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니까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하이트 진로 꼭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32,500원대 매물대가 있어서 그 가격대까지 목표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이트 진로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으로부터 추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JB스탁의 정희전 팀장 두 분과 일부 순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당락이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지수들이 좀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0.75% 정도 하락하면서 좀 시작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임이 그래도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다시 동참을 해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150만 원에 안착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부분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마이너스 1.35%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배당락 가격으로 인해서 22만 3천 원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다시 한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중국의 판매 대수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적으로 매수가 좀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 버렸던 외국인들도 다시 어제부터 조금씩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고요. 자, 포스코도 역시나 최근의 흐름 다시 한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뭐 기관들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최근에 단기적인 일단은 박스권 형태로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적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영향 때문이 일단 아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현대오비스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로 거의는 마이너스 한 1.5%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LG화학은 플러스권입니다. LG화학이 플러스 0.45%대로 움직여주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이어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1%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생명이 가파르게 조금 올라주면서 좀 수급 상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수급 상황 퍼펙트합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일 이상 계속적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굉장히 좀 긍정적인 차트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하나 최고가 부분이 98,400원까지 뚫고 갈 때에 대한 여부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볼까요? 네, 코스닥 약보합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소폭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타 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 셀트리온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배당 업체 종목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배당 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2.61% 정도 상승해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지금 종가상 비슷하게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닥 종합 지수도 한번
지켜보시면 보통 21선에서 많이 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추세적인 전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신뢰도가 좀 쌓이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470포인트, 475포인트 선을 좀 다져진다면 코스닥 업체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리고 실적이 좀 펀더멘탈 측면에서 괜찮은 종목들 군으로는 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기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여타 종목들을 보면요.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넘게 상승 마감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일 지금 로엠이라든가 KT 뮤직 등으로 음원지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강한 흐름을 같이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자, 12월 27일 목요일 장이 열렸는데요. 거래소 쪽은 5포인트가 좀 넘게 빠졌습니다. 1976.83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0.7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483.47로 장이 열렸네요. 자, 양시장의 출발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께서 거래소 쪽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황 일단은 마이너스 0.27% 정도 이제 하락 출발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5포인트 정도 밀려졌는데 양호합니다. 오늘 배당락인데 크게 이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일단 재정절벽 협상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일 연장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안 편성, 2천억 달러 이상의 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조금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의장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지에 대한 점 확인하시고서 시장이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동시효과 때는 마이너스였는데요. 자, 플러스 0.4% 정도, 지금 147만 6천 원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상승을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 일단은 5일선을 타고서 깨지 않고서 지금 꾸준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는 거.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1선 역시 깨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 역시 이틀 연속 외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에 실적 시즌까지 다가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기아차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차 그래도 기간의 꾸준한 매수가 다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주가 흐름 자체가 일단 살짝 좀 밀렸던 흐름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그 바닥에서 단기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해주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 상으로도 일단은 단기 바닥권이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포스코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가 계속 최근에 한 거의 5일 연속 일주일째 박스권 장세에 머물러 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기관들은 오히려 사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게 다가오고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철강 업종과 더불어서 화학 업종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실적 영향으로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1월달 들어서 13일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업종들이고, 또 하나 그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자체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현 시점에서는 좀 관망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도 이제 같은 이제 흐름인데, 그래도 정고점 자체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33만원, 34만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한 29만원 정도 사이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점 부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만큼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당연히 또 실적 때문이죠. 실적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내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서도 실적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다는 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자, 수급이 굉장히 좀 퍼펙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은, 자, 기관 외국인 동시적으로 계속 10일 가까이 지금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역시나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거슬리는 부분은 전고점 부분에 거의 도달했을 때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일 연속 지금 양봉을 그려주면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아직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단계에서 삼성생명은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서도 상승하기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 보겠습니다. 신한진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적인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그 대응책이 나오고 2천 달러 추가 지원도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은행주가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떤지 이어서 정희정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부업권에서 오늘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다가 또 오전에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낙폭 과대한 업종군으로 수급이 모이는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코스닥도 다시 한번 매기가 집중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셀트리온 동시효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2% 내외에서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3% 좀 넘게 상회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는 좀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량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부근, 27,000원 부근부터는 약간은 좀 그 고점에 대한 물량 부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끊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날길이 오늘 이제 배당날길이기 때문에 전일까지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코스닥 업종 내에서는 2위의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그 메리트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또 내일까지 해서 아무래도 또 차익실 매물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좀 SM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1%에서 2% 정도 지금 내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래 그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이유가 좀 기관에서 이제 많이 그 물량을 출회시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예상치보다는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SM이나 무슨 YG 엔터테인 이렇게 좀 중대형의 엔터테인먼트들보다도 노엔이나 이제 KT 쪽으로 내년 음원의 그 인사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좀 작은 업체들이 좀 먼저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 상위 종목이 동사업 보이는데요.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외인들이 좀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근래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1선을 좀 망가뜨리면서 거래량이 좀 동시에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또 열어놓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좀 상향을 했다가 좀 단기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은 조금은 그 위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터닝하는 그 시점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다른 종목들 거의 야업보합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많이 머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크게 큰 흔들림 없이 코스닥은 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테마주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만큼 코스닥 업종 내에서는 오늘 또 어떤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30전 상승한 1073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재정절벽 이슈가 지속이 되고 또 연말에 쇼핑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오늘 우리나라 환율도 소폭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화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국제 외환 시장에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베트레이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이미 85엔을 상회하면서 저항선 부분까지 좀 도달한 상황이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조금 약세 압력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조정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엔화가 강세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이거래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조용한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070원을 하회하는 그런 레벨 부담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여전히 달러는 아무래도 숏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많이 두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어떤가요? 네, 채권 시장도 뭐 조용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이틱 상승한 105.78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재정 절벽 이슈와는 이제 반대로 이제 딜링 계정들도 이제 마감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레인지를 구축했던 것에 대한 단기적인 좀 손절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출발과는 다르게 채권 시장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이 좀 강세 조정을 받을 경우에 이런 것 강세를 보일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포지션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이제 단기물보다는 좀 장기물 쪽에 좀 손절 압력이 강한 만큼 장기물의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듀레이션은 좀 축소하는 전략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현증권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수들은 과연 오늘장 어떤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파라이징 스타의 김도영 대표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이 발생되는 부분에 일시적인 착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부분에 대해서 연말적인 부분에 수급 공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 오늘 같은 전략 속에서는 오늘 가장 큰 핵심에서는 수급적인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초반에는 매도 압박 부분에 배당락에 따라서 배당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전에 좀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후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이나 뭐 외국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준다라면 거기에 또 다시 외국인들 선물 쪽의 매수세까지 모두가 다 세 시장에 대해서 매수가 저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에 접근이 유효할까요? 예,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연말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많이 폭발적으로 터지지 못하고 한산하고 있다라는 점, 경기 민감주나 경제 소재 부분 쪽이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 쪽이 우호적으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1월 달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건 1월 달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 출발해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개별적인 랠리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라면 결국 프로그램의 차익과 비차익 중 매도 압박 부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AK홀딩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경그룹의 지주자 성격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홀딩스 지주자 성격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갔던 것들이 CJ와 SK와 같은 부분인데요.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애경유화를 이제 몸에 안착시키면서 시세 부분 쪽에서는 기업적인 분석 자체가 다시 레벨업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수반되지 못하면서 기업 분할 합병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좀 막 올라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21,3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한번 정확하게 정하고 진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매수 포지션 자체는 23,1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지만 23,000원에서 22,5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단 만약에 매수세가 좀 더 거래량에 붙으면서 23,400원대를 뚫어내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 공격 포지션 잡으면서 같이 들어가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한다면 24,5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중기적인 목표가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5,200원을 안착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제자리 턴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지주사 성격 쪽에서 가치주 쪽으로 LK홀딩스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고 전력락 부분에 발생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속에서 최근에 이제 전선 업체들 쪽이나 또는 매크로 쪽인 지표 부분 쪽에서 호전적인 내년에 호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거래량이 좀 많이 수반되지 못하는 호가가 비었다는 게 아쉬움은 있지만 개별적인 성격이 가져갈 수 있는 일진 전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지주사 성격 쪽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먼저 정하고 들어가면요. 손절 라인은 4,42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타이밍은요. 현재 4,600원에서부터 4,500원 밴드 쪽에서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쪽으로 설정을 한다라면 4,720원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가 단기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고, 중기적인 목표가로 본다라고 한다면 4,93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연초 부근에 대해서 만에 하나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합방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고 영향력이 없는 종목군으로 구성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한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을 포함해 2012년 증시를 2거래일 정도 남긴 상황에서 내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의 전망은 어떤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대우증권은 1월 효과 기대해 볼만 하다고 전망했고요. 현대증권은 2012년 증시를 돌아보고 연말 변수를 점검합니다. 동양증권은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했고요. IBK투자증권에서는 미국 4분기 어닝 시즌 프리뷰 최악은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동부증권은 공격보다는 수비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우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의 상승률은 12월보다 높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 차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됐는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 역시 코스피의 안정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중국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 증시 역시 재정 절벽 우려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월에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업종 측면에서도 전기전자, 화학, 금융업종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업종의 부각이 당연해 보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최근 전기전자는 업종 경쟁력과 함께 미국 등의 소비 회복 기대감, 화학업종 등의 소재 섹터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은행 증권은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근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2012년 증시는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대금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엔 LTR로 짚고 유동성 랠리의 모습을 보였지만 5월부터 7월 말까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증폭돼 변동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을 분기점으로는 섹터별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고 4분기는 재정 절벽 이슈와 중국 모멘텀 회복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 윈도 드레싱 효과는 기대되지만 이제 2거래일 남은 시점이지만 연말장세 역시 여러 가지 증시 변수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절벽 합의 도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엔화 약세도 다소 부담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2010년 3분기부터 재정 긴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긴축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한편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설비 투자와 소비 회복은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으로 인프레를 용이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 내년엔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 절벽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요. 연내 중산층 감세 부분은 합의 가능성이 있지만 연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시장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IBK투자증권입니다. 1월 8일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3분기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약화됐고 G2의 경기가 개선되면서 미국 증시의 이익 수정 비율이 이전보다 개선됐으며 업종별로는 소재, 산업재만 이익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되지 않고 11월 이후 수준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8일 알코아, 11일 웰스파고, 16일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17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3곳, 18일 모건 스탠리 등 3곳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23일에는 IBM과 맥도날드, 24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4곳, 25일은 쉐브론, 그리고 28일에는 캐터필러와 포드, 30일에는 퀄컴과 다우케미컬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한 해가 투자일수 기준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본격적인 투자보다는 수비적인 관망과 반성을 통한 신년을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구체적으로 금일 배당락 후 증시 모습인데요. 지금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전일 미증시 하락과 재정절벽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서 소폭 조정은 있겠으나 그리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배당락 관련해서는 점검해야 될 변수는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지난 열흘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차익 같은 경우는 한 2조가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요. 비차익 같은 경우는 약 한 3조 가까이 코스피에 유입됐는데요. 이 비차익 부분 매수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에 의해서 유입된 관계로 물량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이나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은 양황점을 감안하면 이들 물량이 급격히 매물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요. 재정절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투자자분들께서는 2000선 안착 여부와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항상 강조드리지만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예측보다는 관망과 대응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국제적인 증시 일정 부분은 유럽장이 연이틀 휴장했고 미국의 경우는 재정절벽 여부를 제외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유럽의 이탈리아 총리 사임에 의한 전국 불안도 있는데요. 연초까지는 재정절벽 문제가 모든 이슈를 덮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재정절벽 협상은 금일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휴가 부분이 조기 복귀될 것이고요. 금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도 같은 날 성탄절 연휴 휴회를 마치고 개원하고요. 양측은 성탄 연휴 기간에도 물밑 작업을 통해서 부자 증세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며칠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정절벽 협상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과 부분 합의 도출 등 단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최근 플랜 A나 플랜 B 등 빅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당장 1월부터 세금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스몰딜 형식의 막판 타결이 될 것 같고요. 재정절벽을 앞두고 경제 주요 지표는 전일도 그랬고 소비 지표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택 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런 부분은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남은 기간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고요. 투자 전략 살펴드리면 일단 연초 몇 달 동안 계속 강조드렸듯이 낙폭과대 금융주나 건설주 이런 부분을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차익 실현과 그리고 일부 종목에 대한 손절을 통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수정 준비를 하시고 연간 거래 내역 꼭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신년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고요. 보수적으로. 구체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해드리면 배당락 효과나 재정절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불구하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초까지는 여전히 좋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나 반도체 업종 좋아 보이고요. 조금 안정적인 저가 매수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가격 메리트와 수급이 좋은 증권이나 건설,
화학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정 절벽 이슈 이후에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신다면 좋은 수익률 기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장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현 대리가 이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다들 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괜히 가슴이 좀 찡합니다. 그동안 그만큼 이제 올 한 해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질곡이 많았던, 그만큼 대응하기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종합지수가 현재 8.55포인트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973포인트이고요. 코스닥도 1.89포인트로 484포인트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락에 의한 약간의 좀 가격에 대한 착시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감안하시고 현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으로 시장을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IT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0.82%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배당락 영향 자체가 일단 크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5만 원을 깬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서 서서히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정말 좋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투신권의 물량 정리,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그 영향으로 좀 빠졌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걸 해소하고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일단 121선 부근에서 크게 깨지 않고서 다시 한번 반등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영향을 딛고서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과 더불어서 가전제품 TV 판매량이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좀 매수가 필요한 좀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또 상승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작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차트상으로도 깨지를 않습니다. 어떤 선을 깨지 않냐면은 일단 121선을 깨지 않고서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 다시 올라가주는 경향. 오늘도 역시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그 차트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실적 때문이죠. 역시나 최근의 주가 흐름들은 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지난주부터 이번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들을 중심으로 한 좀 재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일단은 그 철강 쪽이나 조선주들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그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횡포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IT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랑 같은 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도 역시나 좀 영향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LG전자 차트상으로서는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좀 분할 매수 하시는 차원으로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 IT 쪽에서 최선호주로는 SK 하이닉스랑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쪽이 그렇게 이제 재밌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 새로운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상승 가능성, 100만 대 이상 돌파 그 얘기가 돌아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마이너스 0.9% 정도 빠져주고 있고, 기아차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져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적인 그 박스권 내에 계속 머물러 주다가 다시 한번 소폭 하락한 이후에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차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가 22만 원 내에서 이 가격대를 지금 버텨주다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바로 11월 달에 그 보여줬던 21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1월 초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2만 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냐. 일단 현재 가격이 21만 1천 원이긴 한데 오늘의 좀 상승폭을 이어가기를 조금 바라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냥 현대기아차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흐름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양호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쏟아내고 있죠. 이틀 연속 매수세가 나와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은 기관들 실적 불안하기 때문에 슬슬 정리가 들어가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격대 자체는 2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그 경기 살아나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조금 매수하시기엔 나쁘진 않지만서도 단기적인 낙폭이 실적으로 한 철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는 이 실적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에요. 최근에 꾸준하게 쭉 상승을 해주다가 다시 한번 그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단 60일선을 깨지 않고 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61선을 깨고서 내려가 버린다면은 그때는 한번 하락이 나와서 한 35,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밑에 이 박스권 부분의 상단 부분인데 지금 가격대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싼 건 분명하지만 실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는 일단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으로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자,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 오다가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종목을 끌어올려 주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 청산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실적이 나와주는 IT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유화학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이고 SOL 같은 경우는 배당주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좀 소폭이 하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4분기, 3분기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4분기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큰 폭의 하락은 없이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해 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아직 그 전고점 부분이었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 17만 5천원, 17만 8천원 부분을 뚫고 올라가지 못해줬어요. 이 부분을 지금 뚫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약기는 지금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SOE를 좀 말씀드리자면 SOE도 역시나 고점 부분을 뚫고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불안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학주 중에 LG화학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LG화학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30만 4천원을 뚫고 올라가주느냐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최근에 한번 뚫고 올라가주는 기미를 보여주다가 그대로 다시 빠져버렸는데 차트가 아직 깨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이 종목이 이 박스권 내에서 최근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좀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빠진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한 31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부담이죠. 그래서 한 30만 원 초반대 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노릴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철강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통 대부분 약보합 그리고 1% 넘는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2.71% 정도 상승세로 지금 오늘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연령 강판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이 보통 4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도 현대아이스코는 좀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중대형의 그 업체들이 4분기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조금 그 의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 재고에 대한 소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통은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 철강에 대한 생산 능력이 좀 원래 떨어지는데 근래 중국 쪽으로 철강 생산 능력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또 수입 가격, 철강석에 대한 수입 가격과 또 열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철강 가격이 반등 조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포스코 같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근래 11월 말부터 해서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직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간에 좀 기대감이 형성된 것, 중국 신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의 측면에서 반등을 했던 것이지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업황에 대한 회복을 점치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 부분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아직 철강 업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반등에 대한 좀 그 초입으로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대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강세를 좀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점 5만 원 선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추가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다 밀리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5만 원 선에서 그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기계 업종 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을 내놓은 것이 도시화 그리고 내수 소비 증진입니다. 이 두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들로 아무래도 굴삭기라든가 공작기계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요. 건설 업황들이 회복된다면 이러한 업종들이 아무래도 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최대의 중국 수혜주라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가 좀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데 근래에 좀 오름폭에 대한 좀 단기적인 조정 여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단기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11선이나 5일선 이렇게 꺾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단기 반등 추세 한번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반등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건설 업종 보겠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좀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역시 그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또 지금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겠다, 가격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좀 기대 심리가 좀 센티멘트가 조금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설 업종도 기계라든가 조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이런 쪽으로 낙폭 과대한 업종군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며 수급적으로 좀 양호했던 그 부분이 있었지 마찬가지로 건설 업황 역시 점차적으로 좀 나아질 부분이지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근래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핀란드 원전이라든가 미주 쪽 그리고 인도 그리고 호주 이런 쪽으로 다수의 수주권들을 아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그나마 좀 수익성 측면에서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이 3인방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950% 정도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주 중에 은행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은행주 역시 바젤3 규제에 대한 도입이 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증권이라든가 은행 모두 그 금융업종 관련해서는 조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좀 끌어당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장세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조정에 대한 생각들 역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허리낌 더 졸라매는 그런 영업 방식, 좀 내시 경영을 다지겠다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펀더멘탈 개선된 것이 아니니까 그와 함께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권 업종들도 2013년에 좀 대비했을 때 좀 강세 흐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업적인 환경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시고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대감 형성으로 인한 좀 단기 반등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 보겠습니다. 네, 통신업종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SK텔레콤과 KT가 역시나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좀 빠져주고 있는데 두 종목 다 배당이 지금 5%가 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일단 나와주고 있는 그 소식은 과징금이 나와주고 또 하나 그 영업 정지가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제 LG U+ 같은 경우 24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 하지만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영업정지가 되면서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상승해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호재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배당락으로 인한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통업종으로 봐볼게요. 자, 유통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는 같이 좀 묶어서 좀 백화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화점이 역시나 4분기에는 최대 호황, 그리고 올해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백화점도 사람들이 많이 좀 붐비는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좀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준다는 소식이 들려주고 있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거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주가를 상승을 좀 끌어올려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확인이 된다면은 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신세계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전고점 부분이었던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는 그 이상까지는 뚫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신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23만 원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그때는 매도를 하실 생각으로 분할 매수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음식료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쪽에서 오늘 좀 그나마 좀 오르는 종목 CJ제일제당입니다. 자, CJ제일제당이 전고점 부분을 지금 뚫고 올라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죠? 10월 달에 보여줬던 36만 원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차트 흐름이 최근에 몇 주간의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승을 조금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외국인이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일단은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정확하게 이 라인 자체를 뚫고서 올라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딱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무학 1% 정도 상승해주고 있어요. 무학이 최근에 차트 흐름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고점 부분 14,000원권 뚫고 갈 수가 있는데 소주 가격 인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고점 부분인 14,000원까지는 좀 보시되 그 이상은 조금은 좀 매도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름 살펴봅니다. 네, 박근혜 그 당선인의 그 영향으로 좀, 그동안 아가바 컴퍼니, 보령 웨디앙스 등의 박근혜 테마주들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좀 그동안 오름폭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선 이전에 조금 하락폭이 컸던 부분에 대한 좀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거품이 많이 껴있던 것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지금 문재인 테마주들 좀 급등 형사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상한가로 거의 마감했던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제약 역시 좀 그 가격적인 거의 50% 정도 이상 빠졌기 때문에 특히 3,000원 가량까지 갔던 우리들 제약 지금 1,000원 이하 동전주로 지금 빠졌는데요. 그로 인한 좀 손실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 손실들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 최근에 지금 반등세 이용해서 좀 다시 좀 손실을 조금 줄이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어떤 종목에 대한 그 되돌림에 대한 조금 소폭의 반등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되돌릴 수 있다면은 그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주에 너무 특히 대선 테마주에 자꾸 이렇게 미련 남기지 마시고 좀 웬만하면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거의 5거래일 정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는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상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혹돼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되려 그동안의 낙폭으로 인한 좀 기술적인 반등에 좀 초점 맞추셔서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좀 이 손절을 좀 최소화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잘만테크나 한국정보공학 비슷하게 다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고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출발 전략은 무엇인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전략 또 관심 업종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전략은 역시 배당락 이후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론적인 배당락 지수 오늘 약 1% 이상 낙폭이 예상되었었는데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 6%인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다소 차익 매물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연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재정 절벽과 관련된 부분적 합의 도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과 미 상원이 오늘로써 휴가에 복귀하면서 막판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들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그 재정결벽 관련된 뉴스에 촉각을 기울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타 변수로는 최근에 엔화가 약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일본 총선 이후 아베 총리 그런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에는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로 가는 정도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엔화와 그리고 원의 환율의 추이에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은 역시 이제 IT 부품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사상 최대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약 8조 원 중반까지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 역시 동반적인 실적이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연말 연초 중소형주의 그런 경험적인 강세 현상들을 고려할 때에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IT 부품주,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업종으로의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선윤 대표, 정희정 팀장 두 분께서도 일부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